오늘 이렇게 모여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 무용인들에 대한 관심도를 많이 갖게 좀 하고자 하는 모임을 오늘 이렇게 세미나를 통해서 좀 관심을 갖고자 오늘 이렇게 모임을 가졌습니다. 오늘 하루 2시간이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시간들을 마련을 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무용인들 젊은 친구들이 좀 앞으로 걸어가 나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개요선을 위해서 오늘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정의원신 김윤희의 위원회께서 와주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전주시 박형태 시의원님 와주십니다. 대한민국의 한국병역회 익산지부장이신 오명구 직원 랜디어가 계시네요. 남원시 한국에 뭐라도 박수 쳐주세요. 남원시 박세광 지부장, 정읍시 김현미 지부장, 전국예총 최우현 부회장님 모셨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연합회 미용국가 강기의 회장님, 전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오서영 교수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심부지엄은 전라북도 무용교육과 예술교육 정책 및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를 맡은 우석대학교 박인태 교수입니다. 우선 발제자 세 분과 토론자 네 분이 함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략적인 시간을 좀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22여 분 안에 걸쳐서 첫 발제하고 두 번째 발제 20분, 세 번째 발제 20분 하시고요. 이어서 토론 1에 20분, 토론 2에 10분, 토론 3에 10분, 토론 1에 아까 두 분이 계셨기 때문에 10분씩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건에 따라서 줄일 수도 있고 또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능한 한 줄이려고 합니다. 10년 전에도 똑같은 주제로 저가 이 심포지엄 사회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꼭 이게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많은 종합 토론에서 도움을 좀 많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종합 토론은 20여 분을 배정해 놨습니다. 우선 잘 진행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핸드폰은 모음이나 아니면 넣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발제자 세 분 단상위로 모시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 김길용 발제자님, 두 번째 김선정 발제자님, 두 번째 장선애 발제자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발제 2일 하시는 김길용 YG 발레단 단장님이십니다. 지금 세간에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는 협동조합을 무용 협동조합, 특히 발레 모임을 해서 유니버시다, 서울 발레시아트를 포함한 5개 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그 팀들과 함께 오래전에 국립발레단의 솔리스트를 활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연 교육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김길용 단장님 첫 주제인 무용예술가 일자리 창출에 모하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로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에서 YG 발레단을 운영하고 있는 김길용입니다. 먼저 이렇게 소중한 세미나가 열리게 돼서 되게 정말 좋고요. 무용가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 자리가 뜻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발표함에 있어서 제가 전공이 발레입니다. 그래서 조금 발레 중심으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직업군으로서 무용 일자리 창출은 한국 사회에서는 정말 하늘의 별따기처럼 힘든 일입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요. 제일 어떻게 보면 소중한 게 정부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고 육성하는 그런 게 있어야지 조금 예술이 발전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한국 사회에서 조금 많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들고요. 그 긴 역사를 보게 되면 모든 예술은 그 나라와 그 다음에 기업 집단에서 육성되고 보호돼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그건 뭐 다 아시겠지만 또 그리고 지금 발레 하면 세계 최고의 발레 종주국이 러시아로 지금 많이 알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본래는 발레를 아주 제일 뒤늦게 도입을 한 나라예요. 이탈리아에서 시작해서 프랑스를 거쳐서 온 유럽에 퍼졌을 때 러시아는 발레가 뭔지를 모르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지금부터 한 120년 전에 발레를 뒤늦게 수입을 했는데요. 한 40년 정도 됐겠네요. 뒤늦게 수입했는데 뒤늦게 수입한 러시아가 지금은 세계 최고의 종주국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됐냐면 러시아 황실에서부터 발레를 수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활동하고 특히 프랑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안무가들, 무용수들을 러시아에 초청해서 작품을 만들게 되고요. 여러분 다 아시는 백조요수, 장장수기 기념, 호두까기 기념 이런 정말 명품 명작 발레들이 이때 러시아에서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뒤늦게 출발했지만 이렇게 황실의 그 도움으로 러시아가 지금까지도 세계 최고의 발레 종주국이 되고요. 지금도 거의 매일 러시아 주요 도시에서 발레가 공연되어지지만 티켓이 없어서 못 볼 정도로 그렇게 강한 발레로 강한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오늘 이제 이 발제를 하면서요,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무용 전공하는 친구들이 더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또 그 예술을 우리가 보여준 예술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더 윤택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겠다는 바람에서 이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그 국내 무용단의 그런 조금 이제 모습들을 보면요. 먼저 국공립무용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 도립, 시립 이렇게 무용단을 나눠주는데요. 가장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정말 해볼 수 있는 터전을 갖고 있는 무용단입니다. 발레단은 국립발레단, 서울에 있는 국립발레단과 광주에 있는 광주시립발레단 두 곳이 국립발레단이 있고요. 현대무용단은 국립현대무용단, 그 다음에 대구시립무용단이 있고요. 한국무용단은 국립무용단, 국립국가공무용단, 그리고 전국에 한 20여 개의 시립무용단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국공립무용단은 한국의 대표성을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무용단에서 가장 좋은 인프라와 모든 터전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용단은 민간무용단인데요. 그 댄스 포럼에 편집장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한국 사회에서 민간무용단으로 10년 이상 살아간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만큼 조금 열악한 환경에서 민간무용단들이 그래도 열심히 또 활동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민간무용단은 1984년도에 시작된 유니버셜 발레단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근데 유니버셜 발레단이 민간 발레단으로서 이렇게 크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경제적인 지원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다음에 동문 무용단이 있습니다. 한국은 무용이 대학을 중심으로 발전을 했고요. 그리고 아주 짧은 기간 안에 큰 성장을 만들어 왔습니다. 대학 곳에서. 그리고 근데 지금 그래서 예전에는 대학에서 무용단이 없던 시절에는 대학에서 교육과 공연 두 가지를 같이 담당했죠. 그래서 많은 동문무용단이 활동을 했었고요. 또 공연도 왕성하게 활발하게 무용의 또 발전을 위해서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동문무용단이 점점 없어지고 있고요. 불과 몇 개 남지 않았고 조금 더 프로페셔널한 무용단들, 일반 무용단들로 발전하고 있는 좀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는 프로젝트 무용단이 있는데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프로젝트 무용단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무가 한 명이 이제 시작할 때 많은 무용수를 구하거나 어떻게 뭘 하기가 힘듭니다. 이럴 때 안무가가 그때에 따라서 지원금을 받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돈을 가지고 공연 활동을 하는데 처음에 시작이 이렇게 무용계에서 등단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무용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10여 년 전부터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서울부터 시작했는데 극장 상주 예술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는 지금 무용무로 3단체가 극장 상주로 되어 있는데 YG 발레단이 지금 6년째 마포 아트센터에 상주했고요. 그 다음에 현대무용 세컨 메이저 컴퍼니가 강동 아트센터, 그 다음에 오마이라이프 무용단이 성수 아트홀 이렇게 세 극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지역에서도 한 10여 개의 무용단이 또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수 단체는 이제 그 각 지자체나 서울문화재단 이런데 지원을 받아 선정이 되면 1년 동안 연습실과 공연을 그 극장에서 제공을 하고요. 또한 극장에서 약간의 그 공연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용을 또 후원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문화재단을 통한 정부에서 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의 예산을 1년에 예술단체가 활동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예술 쪽의 지원 사업으로서는 가장 큰 지원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이제 무용단들 유형을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외국에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그 프랑스를 들어보면 프랑스에는 19개의 국립 무용단이라고 하고요. 국립 발레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존재하는데요. 파리 오페라 발레단이 제일 선두주자고요. 예산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각 도시마다 19개의 발레단이 있는데 좀 한국하고 다른 게 뭐냐면 한국은 도시에 시립무용단이 있는데 여기는 국립무용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국고에서 지원이 되고요. 시에서 플러스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가 좀 특별한 건 뭐냐면 재밌는 건 뭐냐면 계속 그 무용술이라든가 예술 감독이라든가 안무가라든가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안무가한테 그 예술 감독 자리를 주게 되면 그 무용수도 바뀌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되어 있지 않고 계속 진화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여기 말고 또 유럽의 또 그 좋은 극장들은 그 복지제도가 잘 돼 있어서 정년이 있습니다. 보통 한 45세가 각 발레단마다 정년인데 정년 후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활동하고 있을 때 최고의 무용수로 인정하는 그런 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용수한테는 아주 많은 권한이 주어지고요. 얼마 전에 그 지금 국립발레단 단장으로 있는 강수진 단장이 텔레비에 나와서 자기는 삶을 해도 괜찮다라는 은유적으로 뭐 이렇게 좀 빗대어서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의 큰 권한이 부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도 있고 또 재밌는 거는 그 복지제도가 잘 돼 있는 것 중에 앙떼르 입당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요. 그 활동하다가 그 활동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수입이 없는 기간에는 월급처럼 정부에서 고용보험이 되겠죠. 보존을 해주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이거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저는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다 있는데요. 지금 한국에서도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서 지금 이 실업급여 제도를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프랑스의 사례를 들었고요. 지금 이제 한국의 모습을 좀 말씀을 드리면, 한국에는 286개의 국립극장이 있습니다. 정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극장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공연을 다녀보면 극장이 정말 아름다운 극장들도 많고요. 극장이 있나 싶을 정도로 있는데 정말 좋은 극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극장이 하드웨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많은 극장에 많은 관객들이 와서 공연을 보겠죠. 그러면 그 안에 소프트웨어는 예술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좋은 하드웨어를 전국에 정말 많은 극장을 갖고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발레를 본다면 한국의 인구가 몇 명 불과 안 되는데 지금 한국 발레는 세계 최고입니다.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편할 게 뭐냐면 피겨스케이팅의 김연아 선수가 있잖아요. 세계 최고라고 하죠. 지금 이제 은퇴를 했지만, 근데 그 발레에서 김연아 선수 같은, 전 세계에서 김연아 선수 같은 그런 급의 사람이 한국은 한 10명 이상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좀 편안하게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박세림 씨가 이번에 주요 승격이 됐습니다. 거기는 그런 되는 발레단은 동양인 자체가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입단 자체가 힘든데 거기에 들어가서 김용걸 교수가 예전에 먼저 입단을 했었고요. 김용걸 교수는 주역까지 못 갔습니다. 소리스트까지 갔는데 이번에 박세림 씨가 주역까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마린스키 발레 종주국이라는 하는 러시아의 최고의 발레단 마린스키 발레단의 김기민 씨가 몇 년 전부터 주역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어메리칸 발레 시어터의 서희 씨, 핀란드 국립발레단의 하은지 씨, 네덜란드 국립발레단의 최영규 씨, 스페인 국립발레단의 김세현 씨, 정말 이분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발레단에 입단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 발레단의 주요 무용, 최고의 무용수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외에서도 활동을 하는데 한국에 그러면 한국에 있는 무용수들이 얼마나 실력이 많이 있겠습니까? 지금 대학에서 춤을 추고 있는 무용수들, 예고에서 춤을 추고 있는 우리 어린 무용수들이 정말 실력이 정말 뛰어납니다. 이 친구들이 또 10년 전부터는 세계 국제konkur에서 그냥 본선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1등, 2등, 3등을 다 휩쓸고 있는 게 지금 한국 무용계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히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은 이렇게 286개의 아름다운 극장이 하드웨어가 있고요. 거기서 춤출 수 있는 무용수들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갖춰져 있다. 한국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좋은 아름다운 극장에서 이 무용수들이 춤출 수 있는 턱장이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꿈을 꿔봅니다. 그리고 또 조금 또 말씀을 드리면 한국의 협동조합이, 무용협동조합이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4개가 시작은 발레 협동조합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6개 단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현대무용협동조합, 한국무용협동조합, 한국무용전통협동조합 이렇게 4개 단체가 구성이 돼서 지금 정말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협동조합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연합을 해서 그 무용의 대중화에 일조를 하겠다는 게 제일 큰 키즈 플레이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도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의 그 하나의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 피나바우 씨가
시민무용단의 예술가로 돌아가셨지만 그 독일의 북버탈 한스 디아트라라고 하는데요. 뭐 여러분들 아마 피나바우시는 잘 아실 겁니다. 피나바우시가 북버탈이라는 도시는 그냥 독일의 정말 작은 도시예요. 인구 한 40만 정도의 작은 도시고요. 아스피린사가 있어서 그나마 그것 때문에 조금 알려진 도시인데, 근데 무용하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북버탈 도시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 무용하는 사람이. 왜냐하면 피나바우시의 무용단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알고요. 그 다음에 북버탈 댄스 티어터가 공연하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 공연까지 티켓이 다 매진이 됩니다. 외국에서 다 사고요. 이 무용단을 보기 위해서 1년에 몇만 명의 전 세계인들이 이 도시에 몰려들고요.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한국의 또 전주가 또 전주 위에 다른 도시들이 이렇게 북버탈 티어터처럼 전 세계인이 몰려올 수 있는 공연을 볼 수 있는 그런 무용의 도시로 또 만들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짧게나마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용 단장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한국대학교 김선정 교수님 무용전공 대학생들과 무용수의 취업 환경 관리를 보면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운 날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요즘 굉장히 더웠는데요. 이 자리에 수건을 굉장히 춥네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제가 발표자 저가 이제 한국대학교에서 한국무용을 지도하고 있는데요. 이제 대학생들을 보면서 그 취업에 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제 저희가 대학을 운영하는 제일 요즘에 부칙 덩어리가 취업 문제인데요. 요즘은 이제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평생 고용이 보장되기 힘든 사회적인 분위기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요즘에 4차 혁명으로 인해서 이제 인공지능, 로봇 기술이 주도하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나 변화로 인해서 20년 내에 일자리가 바뀐다고 하죠. 근데 이제 대학에서는 이제 사회가 변한다고 해서 이게 주저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당장 취업률이 저희한테는 이게 학교의 평가 지표가 되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대학에서의 문제점은 취업률로 인하여 대학의 그 평가를 받으면 구조조정이 일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현재 단국대학교는 아직 인원을 주지는 않았지만 이제 취업률에서 이제 그 등위 안에 못 들면 자꾸 이제 인원 감축이 되는 그런 현상이 경제적으로 하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학에서는 학생들 취업 현황이 사회적으로도 문제고 일단은 대학의 경영 차원에서도 문제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용학 2015년도의 통계 자료를 보면 무용학과의 취업률이 전체 학과 중에 114위라는 하위의 그런 분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종 평균 취업률이 29.7%, 30%도 안 된 상황이고요. 그 월평균 수입이 136.4만 원 이렇게 통계에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체능 계열은 162만 원, 전체 평균 201만 원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한 임금을 받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통계 보고 마음이 아팠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 무용 전공 대학생의 취업 현황을 자세히 보시면 저희가 무용과 학생들이 매년 2,000명 이상의 졸업이 배출된다고 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대학들이 구조조정도 많이 일어나 있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전공 감축이 많이 되어 있어요. 학생들 인원이. 그러다 보니 제 예상으로는 이건 옛날 그 통계 자료인 것 같고요. 한 1,500명 정도가 매년 졸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학생들이 전문 무용수 졸업과 동시에 뭐 대학원 진학, 이제 교육자의 방향으로 가고, 그리고 공연에 필요한 뭐 안무장, 그리고 이론가, 그리고 공연 관련 행정가 이런 식의 취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출을 해야 되고 또 말라야 되고
너무 또 잘 움직여야 되고 그런 친구가 있는 반면 또 무용은 너무 좋아하는데 키가 작거나 팔이 짧거나 열정은 있는데 기량이 수준이 없거나 이런 학생들이 두 부류예요. 그럼 그 친구들도 무용과에서 전문 무용수만 배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고민하다 보니까 생활무용과 접목을 시켜주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한때는 스포츠센터 원장님들, 대표님들을 많이 만났었어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을 대학원에 오게 하면서 현장 경험을 시킨다는 이유로 요가 필라테스 강사로 많이 취업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좋은 점은 아이들이 직접 지도를 해보고 일반인들을 만나보고 티칭법은 늘어지는데 지금까지 또 무용하고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또 안타까워서 제가 제시한 게 새로운 사업을 제가 한 2년 전에 이제 시작했습니다.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면 단비춤 제도라고 한국무용의 그 유산소성 운동 호흡법 그리고 한국무용의 리듬 요거에 그리고 그 필라테스 요가의 운동 스트레칭법을 접목해서 그 새로운 춤을 제가 한번 만들었습니다. 프로젝트로 춤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 춤 이름을 단비춤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저희 체육과에 그 영국에서 유학하신 그 측정평가의 그 전문 교수님이 계세요. 그 교수님하고 또 여기에 제시가 안 되는데 이제 응용문화학과의 기구, 그러니까 필라테스 동작에는 매트도 있고 볼도 있고 또 계단 이용하는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응용적인 물리의 확인. 그래서 이 세 교수님과 두 교수님과 제가 이제 융복합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제가 동작을 만들고 그래서 저희 강사 그동안에 무용단에서 활동했던 강사들 3명과 박사과정의 3명과 그리고 석사 3명 팀을 짜서 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 2, 3 감비춤 1, 2, 3을 만들어서 저희 용인시의 이제 대표적인 그 수지구, 처인구, 3구의 노인정에 강사로서 배출을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제가 이제 스포츠센터에서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실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그 태릉 선수촌에 과학적으로 입증이 돼서 신문에도 나고 논문으로 나온 다음에 제가 용인시와 그 타협을 해서 이 강사진이 배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노력을 해봤고요. 그래서 순수무용 쪽에 조금 부족한 친구들을 이렇게 한번 배출을 시켜봤습니다. 그 두 번째 방법은 저희가 용인시에는 시립무용단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에서의 무용의 인프라가 있어서 제가 시에 제안을 한 게 그 용인시의 행사 그리고 노인정 이 세 곳의 공연들. 그러니까 제가 재작년에 한 2년 동안 고생한 게 수지구의 그 장애인의 날 기념 공연 때 저희 학생들이 봉사 공연을 했었고요. 기흥구에서 노인정에 1,500명의 그 어른들을 모시고 3월에 공연을 했었고요. 기흥구의 노인정에 가서 저희 학생들이 또 봉사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에 그 무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꾸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 노인정, 여성회관, 복지재단에 저희 학생들이 강사로 파견이 되고 또 그 학생들과 저희 재학생이 어떤 용인시에 행사가 있을 때 무용 단체로서 활동을 하고 그래서 공연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 그래서 용인시의 그 무용가로서의 역할을 조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방법이 제가 볼 때는 제가 대학에 공부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사실은 최선의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했던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저희 재학생들에게 자꾸 활력소를 주고 공연 기회를 많이 준 학년이 또 오래 남는다는 거를 제가 조금 알고 있어서 이렇게 조금 활성화를 해보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진행해봅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제 대학생들 그리고 지역 현황과 이어서 세 번째 발제입니다. 장전에 이호대학교 교육위원장님께서 무용수예술인 1차 2차 출강합니다. 프로젝트 잠깐 꺼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선혜입니다. 저도 전주가 고향이고 전주에서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저를 처음으로 무용에 발디디를 해주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이익해 해주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앞에 그 세계적 현황이나 우리나라 현황에 대해서 너무 말씀을 자세히 잘해주시기 때문에 어떤 현황에 대한 것은 저는 제하고 문제점 또는 대책 방안을 위주로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발표하는 내용들은 어떤 예언적인 근거나 아니면 어떤 분들이 가설을 세운 그런 발제를 토대로 제가 발표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무용계에 있으면서 해외 활동도 하고 또 중앙에서 활동도 하고 또 전주에서 있었던 그런 체험과 또는 아쉬웠던 점들을 대화체로 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첫째, 그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부분입니다. 문화예술인들의 전문가를 포함해서 무용인들은 마인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도분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나는 춤을 춰야 돼. 나는 춤만 춰야 돼. 내가 무용을 했는데 내가 왜 거기 가서 그거를 해야 돼. 이런 생각들이 우리 무용인들을 스스로 일자리도 없고 또한 도태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또 지금은 4차 산업이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우리 무용인들도 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무용인들이 나는 춤만 춰야 되는데 내가 왜 기획을 해야 돼? 내가 왜 공연 콘텐츠를 만들어야 돼? 내가 왜 쫓아다니면서 그분들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어떤 장을 받아야 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희 세계까지도 팽배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고 저는 안일하게 그냥 학교에서 학교로 들었지만 밖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전쟁이 터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가슴에 와닿고 피부에 닿고 체감하는 온도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저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게 보고 절절히 저의 가슴에 와닿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예술인들은 행정을 포함해서 경영 또는 관리, 기획, 전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실기 위주로 가르치는 어떤 그런 경우들, 아까 첫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대가 변하고 사회가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무용인들의 교육도 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지방정부 정책적 한계에 대한 경향입니다. 이거는 인지도 있는 단체나 인지도 있는 분들이 시나 도에 전화를 하거나 그냥 가면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되세요. 너무너무 앞에 계신 분들이 그거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름 없는 단체나 또 실력은 있지만 이름 없는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발로 뛰어야 됩니다. 제가 종이 들고 기획서 한 번 가서 안 되면 2번, 3번, 4번, 10번이라도 쫓아가서 저한테 이런 게 있습니다. 저한테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저희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계 경쟁력 확보에 대한 노력, 정책에 대한 지원 정책에 대한 부족입니다. 이건 뭐냐면 제가 해외에서 10여 년 이상 활동을 하고 들어왔는데요. 해외에서 저희 한국무용, 전 한국무용 전공입니다. 한국무용 전공자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어떤 단체들한테 얘기를 하면 재작년에 했던 작품이 그대로 옵니다. 그러니까 한 번, 2번 오면 세 번째는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창작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딱 붙으면 저희는 지원 정책이 전통보다는 3배, 4배 속된 편으로 깎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창작 공연들이 만들어져서 해외에 갈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를 하느냐, 그것 또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을 하고 또 첫째는 제가 가서 몸담고 내 새끼가 가서 몸담고 또 그 밑에 후손들이 가서 몸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 스스로 어떤
어떤 그런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 네 번째는 사회 전반적인 문화예술에 대한 그 생활의 부족과 무용인들의 자발적 사회 공연에 대한 미흡입니다. 이 말은 무용인들은 공연하면 공연과 끝나자마자 그냥 무대 뒤에서 사라지는 게 지금 현재도 그렇게 현행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저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생활 밀착형의 문화예술이 발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일자리는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뭐냐면 사회복지 또는 봉사, 사회공연에 참여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우리 이런 거 하는데 뭐 어린이 발레단 해줘, 어린이 무용단 해줘 이런 요구들이 지금 중앙에서는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전라북도는 아까도 전자에 제가 어떤 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들어오기 전에 전라북도는 너무너무 그 능력이 출중한 분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최고라고 하는 분들이 많고 단체도 많고 그런데 전라북도를 벗어나서 활동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열심히 활동을 하겠지만 중앙에서 이름 어떻게 딱 되는 분들 보면 아주 유명한 교수님들 내지는 무용수가 됩니다. 그러면 정말 열심히 뛰고 있는 학교에 있는 지금 현재 중장년층들 저희 앞에 보이는 현대무용을 하시는 저희 우리 후배님도 계시고 발레를 하고 계시는 후배님도 계시는데 그 발레하고 계시는 이 자리를 맞아가는 그 후배님은 전국으로 뛰어다니십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고 또 중앙에 진출을 하려고 무던히 돌아가시는 그런 분이 전국에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감동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도대체 그럼 대책방안이 뭐야? 네가 말하는 대책방안 도대체는 어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경쟁력의 확보입니다.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제 자신이 준비되지 않고 어떤 것도 준비되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우연히 이제 이 발제를 받고 나서 참 어려운 제목이구나. 이제 뭐 무용인 일자리 창출 방안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 무용수 지원 센터라는 게 저희 나라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죠? 그러면 그 전문 무용인 센터라고 하는 그 지원 센터라고 하는 데서 해야 될 일들을 사실 저는 들어가서 보고 전화를 해봤는데 제가 원하는 답이 없어서 여기에 발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일 주장하는 건 뭐냐? 저희 전국 지역을 대표하는 무용예술인 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한국무용이 됐든 현대무용이 됐든 발레가 됐든 많은 기회 요소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원 대상들은 뭐냐면 나이 먹었으니까 니네 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1세대 실버세대와 2세대 중장년 세대, 3세대 청년 세대, 그 다음에 여기는 빠져있는데요. 4세대 저희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세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옛날에 무용을 배울 때는 전부 한국 무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거의 외국 무용 위주로 학원도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너무너무 가슴 아픈 게 제 목표가 무용과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무용과가 없어지고 있고 국악과가 없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무용인들의 일자리 창출? 그럼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남아줘야 되는데 모태가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거는 어린 배우, 대학을 가기 위해 저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가기 위한 어떤 그런 시도가 아니라 제가 외국에서 생활을 했을 때 한 예를 들어보면 거기는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같은 전공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엄청난 지원을 해줘요. 특히 전통 악기를 하면 현대무용이나 외국무용을 하는 그런 친구들보다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우리나라에서 우리 것이 최고야, 한국 거가 최고야 이 앞에서 지지고 볶고 난리를 치지만 해외에 나오면 부채춤 추고 팔부리하고 그러면 해외 사람들이 멍하니 앉아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 스스로 좀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장조를 하자면 무용예술인 센터를 설립하게 됨으로써
우리 무용 전문가들이 경영 관리를 하고 또한 리더십이 생기고 공연 기획을 하고 즉 종합적 지식이 무용인들에게 쌓임으로써 무용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터전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속기관 단체에 대한 경쟁력 확보 이거는 아까도 뭐 여러 가지 전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산림복지라고 하는 말도 쓰듯이 저희 무용인들은 무용복지라는 말을 쓰면서 장소 프로그램이나 힐링 프로그램에 많이 접목해서 그런 콘텐츠 개발을 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정부의 차별화 지원 정책 강화 이거는 뭐냐면 문화예술인 즉 무용인들에 대한 기관 단체 중심에서 중장기적 인재 육성 차원은 개인적 전문가를 키우라는 겁니다. 단체만 키우다 보니 돌입, 실입 들어가기도 힘들고 들어가면 언제 자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 투명성도 잘 모릅니다. 그러면 개인적 역량이 커지게 되면 그 개인적 역량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모토로 단체 하나하나가 저는 다시 발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해외 진출을 위한 콘텐츠 개발입니다. 해외 공연 많습니다. 저희도 페스티벌을 하고 여기 대표적인 축제로 서울축제도 있고 지상종수제도 있고 많은 축제들의 해외 팀들을 많이 들여오는데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지 그것 역시 제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콘텐츠 개발 역량입니다. 계속해서 콘텐츠 개발 역량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실력을 키우는 걸 제가 반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내외 지역을 대표하는 창작무용 활동, 즉 지금은 창작무용이라고 하는 거는 그동안에는 한국무용 전통, 창작, 발레 클래식, 창작, 현대무용 이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요즘은 콜라보도 많이 하고 요즘 많이 쓰는 분들 인정에서 많이 쓰는 말이 있죠. 협치라고 하는 협업, 협치. 저희가 이거 IT와도 협치할 수 있고 산림과도 협치할 수 있고 모든 분야에 꼭 굳이 문화예술이 아니어도 정치와도 협치할 수 있고 예술인들이 많은 협치와 협업이 이루어짐으로써 일자리 창출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 다음에 무용기관 단체와 전공학부, 전공과 통합적 참여하는 그 협업 확대, 금방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 대표 문화예술 행사 축제 이런 부분에 차별화된 공연 작품, 알마다 써먹는 거 말고 그런 차별화된 공연 작품을 가지고 제안을 하고 또 어떤 그 활동을 하고 그러면 많은 활동 영역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제화 추진 사업의 활성화입니다. 이거는 전국을 대표하는 국제 콘서트를 전국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제안입니다. 콘서트, 페스티벌도 힘들 예외 콘서트. 이거는 뭐냐면 콘서트를 통해서 해외에 많은 어떤 인재들을 불러들임으로써 그 사람들과의 연동되고 또 협업하고 우리도 나가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게 하나의 일자리로 저는 자리를 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콘서트가 크게 되듯이 굳이 꼭 정부에서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작은 돈으로 또 외국의 어떤 그런 공연단들을 초청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지원도 많이 확대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콘서트를 통해서 저희가 해외 무용가나 그다음에 학술 공연 이런 걸 함으로써 저희가 지금 이 자리를 갖는 이런 것들이 좀 더 극대화되고 확실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케팅 강화 역량에 대한 제안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경험했던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께서 훨씬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쉬울 것 같아서 어려운 것보다는 제가 경험했던 걸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활동을 하면서 심양상업대학교에 있었습니다. 제가 중국어를 한마디도 못하고 심양상업대학교에 갔을 때 그쪽에서 요구한 게 뭐였냐면 복소 교수님의 부대대학교와 최양순 교수님의 상고문을 가르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상고문 선택을 했습니다. 최양순 교수님의 상고문을 한국말을 하나도 못하는 아이들한테 상고문을 한국말로 가르쳤습니다. 물론 역시 2할 찬스가 아니라 하나, 둘로, 부음으로, 2개 가락으로.
그래서 그 친구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어서 저희가 한국의 또 여러 도시를 돌았는데요. 그 친구들이 그 탐공을 하는 하나를 가지고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친구들은 모두 다 지금 굉장한 자리에 일자리 이미 취업을 하고 있고 대단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종합돼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제자분들도 좋은 활동과 또 좋은 자리를 서로 만들고 서로 협조해주고 그렇게 하면 저희 모임도 많은 발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만 저는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아까 김선정 교수님께서 연예인을 하시는 분들이 유년 시절부터 대학원까지 많은 가정 바꾸면서 전문가가 됐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교수님께 와서 의논하는 제자한테 분석하느라 막 이거는 유명한 무대 주인공이지 않느냐라고 위안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목이 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도에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 중에 하나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예술가들의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제가 프로그램에도 적시해놨는데요. 그러니까 예술가의 일자리 창출은 이런 제조업과 달리 그들이 원하는, 왜냐하면 예술가들은 하는 행위 자체가 그들을 위한 것보다는 도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예술 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이 공공부의 이제 가치자라고 부르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술가들이 그들의 예술 활동을 영위하면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술가의 일자리 창출 사업이 굉장히 고민스러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비단 도 차원에서만 고민했던 부분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각도의 예술가의 일자리 창출 모색을 해왔는데요. 그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대표적인 게 사회적 기업 육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전문예술법 지정 있고, 그 다음에 협동조합 설립을 권고하는 거, 그 다음에 지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 예술강사 사업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전라북도 무용단체 중에는 예진예술원이 사회적 기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회적 기업을 가하기 위한 전투적인 단계가 전문예술법인이나 단체 지정을 한 이후에 사회적 기업으로 가고, 사회적 기업에서 예비 사회적 기업 2년,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3년 해서 5년간의 시간을 지나고 난 이후에는 협동조합을 가는 게 저희 정부에서 유도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건 뭐냐면 단체가 하나씩 단계를 거쳐가면서 경쟁력을 확보해내서 결국에는 자생력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부에서 그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기업은 이제 이 타이틀 자체에서 그대로 내포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 사회적인 기여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인건비 지원도 해주고 시설비 지원도 약간은 해주고 하면서 예술가들, 그러니까 공연예술 하시는 분들한테는 공연예술을 소외지역뿐만 아니고 그들이 연계 목적을 위해서도 수익사업도 하게 할 수 있는 게 사회적 기업입니다. 이 사회적 기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메리트가 하나가 앞에 이제 장상혜원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기획 인력을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용수에 대한 인건비 지원 플러스 기획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간 기획 인력이 배출이 돼서 이제 앞에 계속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장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단체의 경쟁력 확보하는 데에서 우수한 콘텐츠 개발이 유선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고, 기획자의 능력과 예능인의 능력은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장 바람직한 건 기능을 전공한 이후에 기획자를 전공하는 게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술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탄생이 되고
안내와 그다음에 지역민들이나 국민들에게 내가 전달하고자 하고 그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행정가가 그냥 이 페이퍼에 나와 있는 한자를 보고 익혀서 그것을 사업을 판단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예능을 전공하는 예술가들이 이걸 함으로써의 기대 효과나 여러 가지 효과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전공한 사람들 중에 남은 기능보다는 기획 쪽에 조금 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 능력을 개발을 하셔서 아예 정책적으로 이 코디네이터를 같은 그 기획자를 육성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3년이라고 하는 그 졸업제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단체 컨텐츠 개발도 해야 되고 기획자도 양성을 해나가는 이후에 협동적으로 가든 전문 단체로 나가든 경제 이렇게 그들이 경쟁력을 갖추면 다만 그 창작뿐만 아니라 그 시설 운영까지 해서 거기에 나오는 기본적인 운영비, 그다음에 인건비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봤었습니다. 저도 도에 있으면서 일자리 창출 사업의 대표적인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전국에 없는 드림 공연을 일단 지원 사업을 해가지고 국악 빼고 국악을 국악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 빼고 나머지 공연 예술장에 대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한번 시도를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한 명한테 75만 원의 월급을 주고 나머지 25만 원을 단체가 수익 사업을 벌여서 100만 원 이상을 가져가게 하는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대부분 단체들이 임의단체나 비영리단체로 사단법인인데 또 굉장히 많은 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고 사업이 결실을 맺기가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이상의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춘 단체한테 주겠다라고
제안을 한 이후에 가장 먼저 했던 게 예총내 협회들 먼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을 결성하려고 하는 노력을 먼저 해주십시오 하고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이라는 저희가 교육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협회에서 만들어진 협동조합이나 사회단체가 저희 드림공인 예술단의 공모에 응해서 그들이 지금 사업을 받고 있어서 지금 현재 2009년부터 쭉 하고 있고 올해는 57명이 3억 5천이라고 하는 일자리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저희 이 사업 외에도 제가 좀 여러분들 제안하고 싶은 것은 또 이제 예술 강사 사업이 있습니다. 예술 강사 사업에는 전라북도가 국악의 고장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예술 강사의 시초가 국악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악이라고 하는 프리미엄 때문에 국악 강사가 전체 예술 강사의 파이의 40%를 차지합니다. 거의 반절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 외에는 기타 예술 강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용 강사, 음악 강사, 그다음에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무용이라고 하는 거의 인식에 대한 좀 확대하는 것들이 지방정부부터 중앙정부에 계속 노력을 하셔서 무용 강사도 아까 사회적 무용으로 이제 좀 확대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모색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중앙정부에 좀 어필을 하셔서 예술 강사 사이 파일을 넓히는 것도 일자리 창출의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분의 이제 세 분의 이제 발제를 다 듣는데요. 이 세 분들의 마지막에 모든 말씀들이 모두 다 한결같이 컨텐츠 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체나 개인의 역량이 강화되고 새로운 모색들을 하지 않고 늘 똑같은 장르의 똑같은 공연만을 보여준다고 하면 그것은 도민들에게 환영받을 수 없고 예술시장에서 나와서 살려나갈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다양한 다각도적인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후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일자리에 먹힐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간의 제시되어 이런 많은 일자리 모색들을 통해 우리 단체에 맞는 것들을 찾아서 능동적인 모색을 해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부업장 되겠습니다. 예, 배우승 전 팀장님 토론자가 나오셔가지고 발제하려고 하면서 저는 좀 많이 짧게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가 대학을 무용을 전공한 사람들의 졸업자들이 일자리 창출에 관한 그런 자리를 논의하는 자리인데 비단 뭐 이게 무용뿐만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소리를 전공하신 분이라든지 악기를 전공하신 분도 전부 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길용 단장님의 그 내용을 보면은 현재 우리 그 무용수들이 활동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을 뭐 무용관이라든지 아니면 무용 협동조합이라든지 해외 사회관에서 이렇게 많이 제시를 해주시는데 저는 여기서 좀 범위를 많이 시야를 좁혀서 각 시나 도가 좀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공립단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뭐 관립단체라고 하죠. 이 관립단체에 관한 부분을 좀 한번 주목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오늘 그 3명의 발제자분들 그 내용 중에 그 대부분 공통된 내용 중에 하나가 대학을 졸업한 무용수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직장이 관리단체인데 하지만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들어가기가 하늘에 별따기다 뭐 이런 말씀들을 공통적으로 해주시는데 언제까지 그러면 그렇게 하늘의 별따기 이것만 바라보고 살 것이냐 차라리 좀 시야를 좀 돌려서 관리단체의 어떤 운영 구조를 조금만 변화시켜 본다면
새로운 젊은 무용수들이 신규 직원 단원으로 입단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도 지금 뭐 여러 단체들이 지금 전라북도 도립부하고도 있고 또 전주 시립예술단도 있고 남원도 있고 전국도 있고 부산도 있고 여러 그런 관리단체들이 많은데 최근에 지금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냐면은 도립부학원과 시립예술단을 중심으로 해서 그 명예퇴직제도를 도입을 지금 조용하게 밑에서 아직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지만 그걸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명예퇴직제도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 교육체에서 이미 다 시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고요.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되면 일단은 약 한 20년이나 뭐 25년 이상 된 단원들이 명예롭게 그 예술단을 나갈 수 있는 그런 길도 만들어주고 또 역시 그에 따른 분배이 생겨서 신규 단원들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지금 광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처음 시행을 했고요. 또 대전은 올해 지금 처음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되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그 도움이 될지 사실은 그 인원 무용을 전공하는 분들에 비해서 그 인원의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으나 하지만 이게 이제 그 점차 하나씩 그런 예술단의 지금 현재의 어떤 고정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그런 구조들을 하나씩 조금씩 바꾼다면 우리 젊은 무용인들이 일종의 뭐 취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용이롭게 그런 발판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뭐 저보다 현장에서 계신 분들이 더 잘 알 것 같아서 나중에 제가 뭐 지금 아예 그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 김길용 단장님께 먼저 제가 이런 그 예술단원 그 관련단체에 이런 명예퇴직제도가 도입이 된다면은 실질적으로 얼마나 그 도움이 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아직은 우리 지역에서는 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혹시 알고 계신다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시립무용단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전체를 다는 아니겠지만 그 지역에서 또 세계적으로 무용수로서 인정을 받았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정말 다는 아니고요. 그 외국에 있는 발레단의 인기 스타가 한 40에서 45대면 은퇴를 하는데요. 그거는 무용수들한테는 제2의 죽음이에요. 근데 뭐 죽음을 겪어보진 않았지만 저는 그거를 이해를 하거든요. 평생을 무용만 춤을 추고 그것만 있던 친구가 무대에서 내려오는 순간에 그의 삶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무용수 전체를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정말 정말 사랑을 받았고 열심히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무용수들은 특별한 아까 말씀드린 그 강수진 단장 같은 그런 제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국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없고 아무것도 없이 무용수에 대한 그런 정말 그런 것도 없는데 지금 또 솔직히 또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무용수들의 시립무용단들의 무용수들의 고령화 현상이 있는데 그래서 좀 두 가지 모습이 같이 병행이 돼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내려와라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데 또 뭐 전체는 아니겠지만 일부 무용수들은 그 예술적인 열정이 가슴속에 실제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인 그냥 도구로 남아있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요.
뭐 전체는 아니겠지만 또 그런 부분들도 이 순환적인 밑에 있는 무용수들이 또 올라가기 위해서 그런 분들이 또 나와줘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제도들은 조금씩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그 무용수의 지위라든가 그런 명예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도 같이 아울러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자가 원래 이런 거 개입하면 안 되는데요. 김길용 단장이가 전화 기다려서 잘렸어요. 그래서 잘리면 스스로 그만둔다는 얘기거든요. 오히려 제도가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스스로가 등급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나온다고 해 죽음을 당하는 건데 어때는 저는 스폴타스의 죽음을 당했어요. 그렇지만 그게 꼭 끝은 안 되는 거야. 아까 김선정 교수가 발표한 것처럼 이 친구가 선천적으로 돼 있는 친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교육에서 그걸 우리가 순환을 못 시켜줬어요. 이게 대가 안 되면 무조건 시켰어요. 그 악순환이 지금까지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교육에 대한 문제가 우선해야 된다는 생각도 해. 김길용 선생님이나 저나 팔다리가 짧아요. 캐릭터 댄스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서 명예롭게 퇴직해서 저렇게 와일드하다 운영해가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새롭게 입자를 창출해가는 건 용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자발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우리 스스로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의미의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백선옥이라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백옥선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협동유학의 어떻게 보면 STP의 3파 역할을 했던 김길용 선생님 과정에 대한 얘기 우리가 좀 타산지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지역에 그 얘기를 잠깐만 길지 않게 과정에 대한 얘기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서울에서 발레 STP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예술단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 전에 협동조합보다 전에 2년 전에 5발레단 단장이 먼저 만났어요. 유니버셜 발레단 문우수 단장님, 그다음에 서울 발레 시어터의 김희 단장님, UYS 발레단의 이용구 발레단의 이용구 단장님, 서울 발레단의 서미숙 단장님, 5단장이 먼저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발레단이 크고 작고 이런 형태는 좀 틀리지만 예술 활동하는 형태도 틀리지만 공통된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한국에서 5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20년이 됐건 발레단을 운영하고 지속시키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게 첫 번째 요인이었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힘든데 5발레단이 같이 합쳐서 뭔가 고민을 하면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러면 많이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대중화, 무용의 대중화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그 무용의 대중화를 위해서 저희가 먼저 시작을 했고요. 시작을 하면서 제일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공연이기 때문에 5단체가 1년에 3번 같이 공연을 했어요. 공연을 하는데 티켓이 매진 상태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고정 팬들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5단체가 각자 뭐 재단법인, 사단법인, 개인 뭐 사업자, 뭐 전문예술단체 뭐 이렇게 다 있지만 같이 5단체를 아우를 수 있는 뭐가 필요했던 거죠.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뭐. 근데 그때 보니까 협동조합이 눈에 저희 보였고 우리랑 비슷하네. 그래서 우리는 협동조합을 만든 거고요. 그래서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단체가 모인 게 아니라 저희는 자연스럽게 단체가 모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협동조합을 타는 사례가 됐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저희가 6년째 엄밀하게 7년째고요. 협동조합이 된 거는 저희가 4년 조금 더 넘었는데요. 활동을 같이 하면서 1년에 한 20회 이상 같이 합동 공연을 하고 있고요. 수원 발레 축제를 올해 4년째 저희가 주도를 해서 수원 발레 축제를 하고 있고 또 매년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거의 7회에서 한 15회 정도 공연하고 있고요. 올해는 예술의 전당으로 가서 공연하고요. 또 마포 아트센터, 강동 아트센터 이런 곳에서 같은 정기적인 공연을 하고 있고, 근데 이런 공연들을 통해서 각 단체들마다 그 효과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5단체, 지금 6단체입니다. 그 저희가 3년 전에 김홍련 발레단, 부산에 있는 김홍련 발레단을 저희가 모셔가지고 6단체가 됐는데, 같이 합동 공연하면서 각 발레단이 다 나오니까 알게 모르게 이 경쟁이 생겨요. 그래서 작품을 그 다음번의 작품은 내가 소홀하게 할 수가 없어요. 절대 비교가 되게 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각 단체 예술적인 역량이 높아지는 게 첫 번째 좋은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고정 팬들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유니버셜 발레단 워낙 유명한 발레단이기 때문에 보러 왔는데, 거기에 서울 발레센터가 YG 발레단 보니까 공지하는데 너무 작품이 좋아서 그 다음에 우리 YG 발레단, 서울 발레센터, 이용국 발레단 공연을 따로 보러 가는 그래서 그런 파급 효과는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저희 발레 STP 협동조합은 지금 시작 이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지만 그 발레계의 많은 시너지 효과들을 얻고 있는 상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현대무용, 한국무용도 계속 이렇게 협동조합이 결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 지역에도 곧 협동조합이 결성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감사합니다. 반응이 별로 없네요. 네. 이어서 두 번째 토론입니다. 아까 동문 무용단체들이 자꾸만 없어져 간다고 그러는데, 굳건하게 전국의 현대무용을 지키고 있는 CBP 대표이시면서 한국현대무용 최재희 이사님, 세 번째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재희입니다. 박인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CDP 동문무용단, CDP 무용단의 대표는 제가 그 다음 박지혜. 박지혜. 일부러 한번 얘기했어요. 꼭 틀리거든요. 백선옥 씨가 우리 얘기를 하지 않나, 대표라고 그러지 않나. 그래서 현재는 그 자리에 이제 예술 감독으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2회 한국무용협회 전라북도지회의 무용인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그동안 고민해왔던 무용인들의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 같이 고민하고 또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자리에 제가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한 오늘 주제에 관련해서 발제해 주신 당국대학의 김성정 씨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자리가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 다 같이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정말 앞으로 전라북도 무용계가 지방보다 서울 못지않은 그러한 상황에 버금가는 정말 지역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무용계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 발제하신 발제군에 대해서 한 3가지만 좀 같이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무용 전공 대학생들과 또한 직업 무용수들의 취업 환경 분석과 직업 전환의 방안이라는 발제문을 통해서 지금 몇 가지를 질문하고 싶은데요. 이 발제문을 통해서 첫째는 무용 전공 대학생들, 그래서 즉 뭐냐면 취업을 위한 기초적으로 무용수들이 학생들이 졸업한 이후에 직업을 나가기 위해서 먼저 기본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개인적인 어떤 발전이나 또한 높은 인지할 수 있는 예술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메타 인지를 통해서 먼저 준비가 되는 무용인으로서의 어떤 그러한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직업무용단의 현황과 개선점에 대해서 현재 이루어지는 직업무용단의 어떤 문제점이나 또한 순환되지 않는 제도에 인해서 신인 무용수들이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상황과 또한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두 기관이 서로 연계가 되어야만 정말 지역 발전의 활성화도 되고 또한 그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김성정 교수님께 질문드리는데 지역 무용 문화 발전 활성화를 위해서 고등기관인 대학 무용학과와 직업 무용단 간의
어떤 밀접한 연관성에 대해서 좀 더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이제 발표를 하면서 제가 이제 시간 제한으로 인해서 말을 굉장히 이제 빨리 하고 좀 말씀 못 드린 부분에 좀 보완 설명을 드리자면요. 요즘에 대학의 무용가가 경쟁력이 조금 되살아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을 대할 때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조금 프로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제가 접근을 하는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떠한 멘토의 역할을 학생들에게 제시를 해준다면 학생들에게 동기유발도 될 수 있고 어떠한 힘든 과정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그 역할의 멘토의 역할이 직업단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그리고 대학에서도 학생들에게 그 4년 동안의 과정 중에 실기와 이론이 겸비되어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공연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직업무용단에게 있어서 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기회는 공연인데요. 그래서 대학무용과 직업무용단의 공통 분모가 저는 공연으로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의 무용과 전공 학생들이 직업무용단의 그 공연을 보면서 어떠한 그 동기유발적인 그리고 어떠한 무용수를 보면서 멘토의 역할을 또 할 수 있고 또 직업무용단의 그 대학생을 보면서 무용단의 그 문제점들이 그 경력 전체를 이룬 그 긴장감이 조금 없어질 수 있고 기계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생들을 볼 때 조금 초심을 되살릴 수 있는 그런 둘의 그 단체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 공연 측면에서 그 보면 사실 직업무용단체는 정해진 무용수, 제한된 무용 인원입니다. 하지만 공연 내는 분명히 극장에 따라서 행사에 따라서 규모가 크고 작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공연에는 뭐 직업무용수나 대학무용가에서는 인원으로 충당할 수 있지만 어떠한 지역의 큰 행사의 경우는 이 대학의 인원과 직업무용단의 인원이 함께 협업하여 이루어져서 공연을 하면 굉장히 큰 효과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거를 볼 때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대학과 직업무용단이 협업할 때 공연에서 일단 효과적으로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됩니다. 저도 대학교에서 학생들 좀 많이 면담도 하고 같이 생활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가장 확실하게 여러분이 말씀해주신 것은 학생들이 무용하는 학생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무대에서 공연할 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학교 처음에 들어와서 그런 열정이 졸업할 때까지 쭉 가야 되는데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 또한 지금 현재 보면 취업률에 너무나 잣대에서 어떤 경제적인 거하고 비례적으로 연관시키기 때문에 무용을 해서 뭔가 경제적인 수단으로서의 그런 약하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도 너무나 많은데 우선은 학교 내에서 그러한 무용인들이 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또한 열정을 끝까지 심어주는 게 아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지역의 다양한 예술 활동이나 축제들은 지역 인구의 유입과 유동 인구의 확산, 또 여러 가지 경제 및 지역에 아주 많은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 어떤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지역마다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데요. 혹시 그러한 대안으로 강순정 교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역 무용 예술인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법과 제도적 노력 또한 예술인 자체로서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셨는데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이에 대해서 해주신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용인 지역을 사례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게 경기도 용인시 지역의 대학들 무용관에 이제 제가 보니까 작은 협동조합 같은 그런 그 체계를 따오는 데 방법일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시에 제안을 했던 게
직업무용단체를 만들려면 인구가 얼마 이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 시의 재정이 얼마 이상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용인시는 작년까지 어떤 조금 시 자체에 빚이 조금 많았어요. 근데 작년에 시장님이 그 빚을 그러니까 하루에 빚이 1억 5천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그 시립무용단의 그 필요성을 서류를 작성을 해서 이제 들고 갔었어요. 그래서 이 시립단체를 만들면 이제 시에서도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니 그 경기도 내에 있는 용인시 그 대학의 그 학생들, 대학들의 무용과를 조금 활성화하여 어떤 용인시, 경기도에 있는 행사에 좀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 참여할 때 그 경제적인 게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그 지원 이런 것들을 제가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작게나마 용인의 그 설화를 바탕으로 해서 용인 나르샤라고 그 경기도 브랜드를 조금 만들어서 시의 지원을 받아서 용인 나르샤라는 창작 공연으로 정기 공연을 조금 했어요. 그래서 그 공연을 중고등학생들 시험이 끝난 수능이 끝난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고등학생들에게 공연을 보여주는 그런 활동을 조금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하다시피 발표 선생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이제 무용인들이 조금 변해야 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자원, 좋은 그 무용의 교육적인 효과 이런 것들을 자꾸 어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술인 자체가 이 공연에 그 참여할 때 그 진중함 그리고 공연의 수준 높은 작품을 제작하고 기획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그 토론문에 나와 있는데 아까 토론문에 제시되지 않은 그 단비춤에 대해서 저는 좀 가장 큰 매력을 느꼈거든요. 혹시 학교 연계 전문 무용 단체로서 단비춤을 그 처음으로 시도하셨는지 아니면 단비춤의 그 춤 체조를 통해서 참여하는 그 무용인들에 대한 어떤 만족도나 이런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가장 고맙게 생각하는 게 문화예술사 제도가 있어서 그나마 학생들에게 직업무용단으로 가지 않아도 어떤 지도자로서 사회적인 참여, 학교 참여를 이뤄내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한계점이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문화예술 강사에도 이미 자리가 다 풀로 차 있는 상태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화예술사도 경쟁력이 너무 높고. 근데 아까 또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두 번째 예시는 생활무용 쪽으로 강사를 보내놨더니 지금까지 배운 순수무용을 잃어가고 있는 그래서 그게 조금 마음 아팠었어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하다 한국무용이 제가 이제 지금 전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무용 이 순수 지금까지 했던 그 한국무용의 효과와 그리고 효과를 가장 어필하려고 해도 일반인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게 순수무용은 어렵다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에 별로 이렇게 필요하지 않다. 뭐 이렇게 인식하는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기존의 그 용인시를 조사해서 해보니 이미 한국무용은 노인정이나 이론적으로 어린이보다는 어른들 쪽으로 이미 수업이 너무 많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개설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새로 제안하는 게 한국 춤의 그 순수무용의 좋은 장점과 그리고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요가, 필라테스를 접목을 해서 새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의 민요 밀양아리랑과 흥타령 체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민요의 한국 춤 사이와 그리고 그 춤 사이에 맞춰 그 운동기구를 조금 활용한 그 춤을 만들어서 그 강사들을 배출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그 수업 개설을 이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토론입니다. 국내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죠. 한국무용과 말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는 사단법인 보훈무용예술협회 유형수 이사장이죠. 마지막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현장에서 있는 현장에서 느낀 경험을 사실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장선행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현재 지금 국립무용센터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 거기에 다 포함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사실은 그 국립무용센터라고 해가지고 지금 33일에 해가지고 2주 전에도 지금 추진회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축사로 오신 안비석 그 의원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냥 여담이겠지만 문재인 정부 안에 이 일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국립무용센터가. 근데 사실 그 장선행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너무 필요해요. 어느 지역이나. 근데 그 국립무용센터가 생기면 만약에 사실 그 전라북도 지역에 굳이 또 생길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 드는데 그거를 좀 다양한 시각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예로 한국예총이 있잖아요. 한국예체 저는 몰랐어요. 무용협회랑 국악협회 뭐 등등 여러 단체가 산하단체라고 알았는데 그 말씀을 드렸더니 혼났습니다. 되게 산하단체가 아니라 그냥 협력단체 정도라고 말씀하시는데 차라리 그런 부분을 전북 무용 센터를 건립을 제안을 하셨거든요. 자 그거를 공연예술 전문센터로 해가지고 지금 전라북도에 있는 그 무용수들을 일자리 창출을 그 무용수로만 할 게 아니라 좀 다각적으로 아까 김선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그 공연예술센터 같은 걸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물론 뭐 시기적으로는 뭐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안에 콘텐츠를 개발해서 무용수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뭐 강사, 뭐 교육자, 뭐 연극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요. 무용만 계속 포커스로 예를 들면 지원해달라고 하면 예를 들면 다른 옆에서는 또 가만히 안 있거든요. 보면 서로 해달라고 해요. 무용이 되면 또 뭐 국악을 해달라 어디 해달라 하다니까 차라리 여러 단체가 혹은 여러 협회가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제 생각에는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어제 그냥 사석에서 김길용 전장님이랑 이런저런 말씀을 했어요. 근데 저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 민간 단체에서 16명 정도를 4대 보험을 지원을 해주고 국공립 못지않게 월급을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깜짝 놀랐어요. 민간 단체에서 16명을 4대 보험을 해주고 한다는 거는 사실 한국무용은 없거든요. 저 지금 한국무용을 전공하고 있지만 많으면 뭐 2~3명이요. 그 정도 그 안에 무용단 안에 사실 공연으로 뭐 한다고 해도 그 수익성이 한계가 있어요. 차라리 그런 제도들을 예를 들면 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도 좀 문제점이 좀 사실 많아요. 물론 문화부에서도 뭐 사무관이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되게 좀 관심이 없어하고 일부 소수 학생들만 그래 내가 무용이 좀 그러니까 무대 연출해볼까? 혹은 뭐 무대 조명을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빠지거든요. 아니면 무대 의상을 할까? 근데 요새는 학교에서도 대학교에서도 그렇지만 분장 수업도 많이 있어요. 분장, 의상, 뭐 디자인, 연출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학교 다닐 때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진짜 실기술만 있었는데 지금 학교 보면 그래도 좀 그런 과목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이 좀 된 다음에 이런 문제가 이런 문제를 좀 이야기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서울에 뭐 전문 지원 무용센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서도 굳이 이거를 여기 내용 보시면 있는데 무용수 센터 전문 무용수 센터에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사실은 그 지역 그 학교나 혹은 각 협회에서 이거를 좀 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면 그 설립이라는 시간은 사실 가칭이잖아요. 대략적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간을 좀 아끼려면 예를 들면 한국무용협회처럼 예를 들면 국민무용센터를 빨리 추진하자. 그러니까 어느 협회에서 빨리 맡아서 예를 들면 이 지역도 예를 들면 전국무용협회에서 주도적으로 맡아서 일자리 창출을 예를 들면 도나시에서 지원을 해줘서 빨리 진행시키는 게 하루라도 효과적인 방안일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마치고 종합討론 시간은 원래 20분 정도 갖기로 했었거든요. 여러분이 원하신 진행될 거고요.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앞에 계셨던 발제자분들한테 질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마이크가 있을 때 손 들면 이쪽으로 마이크가 닿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한번 이쪽부터 말씀. 아니라 잘 들리나요? 크게 말씀. 예, 감사합니다. 크게 얘기해 주시면. 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교수님들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애들이 접하는 게 초등학교 어릴 때부터 무용 선생님을 시작하잖아요. 애들이 실질적으로. 근데 그 애들이 이제 현대무용을 하게 되고 대학을 가는 일자리를 창출이 안 되는데 시민으로서 부모로서 볼 때는 공연을 보러 갈 때 그 공연장을 갈 때 그대로 그 시림이나 도입이 하는 그 공연장 가격 자체가 비싸고 저렴하지 못하잖아요. 그냥 다양성 전주 같은 경우에는 한국무용, 판소리 그런 것들 대중화해 주고 많이 보기는 하는데 전주에는 현대무용 보려고 하면 뭐 서울로 가서 본다던가 비싼 티켓을 사가지고 봐야 하는데 그런 문제점에 좀 다양성을 가져가지고 저렴하게 어디서든지 공연을 볼 수 있는 그런 전주였으면 좋겠습니다. 장전의 위원회 답변. 사실 오늘 일자리 창출하는 그 부분하고 약간 동떨어져 있긴 한데요. 간단히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그 항공무용 아까 말씀하신 물론 항공무용 자리 많습니다. 전국에 교육식 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이제 아까 그 말씀하시는 요 잠깐 설명하고 대답해드리겠습니다. 전문무용수 지원센터가 굳이 전국에도 있어야 되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제가 잠시 반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건 저는 국가적 차원에서 만들자, 도의 어떤 돈을 가지고 만들자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생활과 접해야 되고 가까이 가야 되고 항상 국가에서 안 해주면 우리가 안 움직이고 이런 마인드를 바꾸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 사유화하고 외국처럼 자유경쟁시키고 이런 걸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제가 그 설명을 좀 어려웠던 건데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는 지금 콜라보 공원이나 협업 말씀하셨는데요. 많은 제가 지금 전라북도를 떠나서 전라북도 공연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 대답이 지금 원하는 대답이 되실지 안 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전화부터 지금 저희가 상황을 사실은 공연 상황을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냥 후배들 선배님들께 들어서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얼마 전에 한옥 센터에서 정명숙 선생님이라고 하는 살풀이 준문화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거의 90이 다 되셔서 80대 중반이신데요. 공연을 보러 오라고 그래서 공연 또 보고 나 정말 귀찮지만 얼굴 도장 찍으러 갔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정말 눈물 날 뻔했습니다. 이분이 그 연세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공연을 얼마나 정말 센스 있게 너무너무 세련되게 끌어가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국무용, 국악, 판소리 그냥 다 들어오라고 하는데 외국무용 같은 경우는 비보이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이분이 거기에다 콜라보를 하신 거예요.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그 비보이를 끌어고 하셔가지고 이분께서 본인이 살풀이를 추시고 끝에 그 비보이단을 불러서 드리는데 비보이 살풀이라고 비보이 춤을 추면서 살풀이를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또 이분들이 비보이들이 비보이 아리랑이라는 저희 한국 음악에 맞춰서 하시는데 와 너무 감동적이고 나도 저런 걸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에서 지금 한국무용뿐만이 아니라 외국무용을 전공하시는 분들과 같이 전부 다 서로 알고 계시는 선후배 선생님들 사이이기 때문에 현대무용만 하면 현대무용만 하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적절하게 콜라보를 하시면 이 공연 아까 말씀하신 그 현대무용이나 발레 쪽에 그 어떤 그 목마름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하시는 대답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쪽 앞으로 마이크 좀 갖다 주시겠어요? 본인 소개 좀 해주시고요. 안녕하세요. 동기발레시험 단장 김동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제 무용인들의 마인드 문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해주시는데 저는 생각보다 마인드의 문제점도 있지만 그 전에 이제 교육이 무용수로서의 교육만 이루어졌지 종합관리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학교들이 종합관리 능력을 키우기 위해 아까 도훈엽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분장도 알려주고 의상도 알려주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무용수로서 막 새내기 초에 나오는 친구들은 아직 그런 교육을 완벽하게 배우질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친구들이 그럼 어떻게 가야 되냐 아무것도 모르고 있거든요. 무용수로서만 생활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첫걸음이 첫 걸음을 어떻게 띄어야 될까를 좀 이 후배들에게 잘 알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김선정 교수께서 현장에 계시니까. 저희 지금 저희 과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냐면요. 신입생이 들어오면 신입생 발표회를 합니다. 그동안에 입시를 통해서 했던 작품 그리고 대학을 들어오기 위해서 했던 작품을 3월 말 정도에 공연을 통해서 이제 부모님들과 함께 자리를 합니다. 왜냐면 부모님들이 자식 뒷바라지만 했지 제대로 보신 적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입생 발표를 통해서 이제 부모님들한테 보호대 무대를 좀 드리고요. 2학년, 3학년 때는 창작 발표회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안무하고 연출하고 의상도 제작하고 본인들이 프로그램도 만들고 모든 걸 하거든요. 그래서 2학년, 3학년에 이제 팀을 짜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40명인데 현대 발레, 한국무용 전공 이렇게 세 전공이 각자 전공별로 팀을 짜서 작품을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작 과정 속에 물론 과목이 아니고 제2의 그냥 무용과의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 2학년, 3학년들 자체 창작 발표를 통해서 그 종합적인 기획력, 안무력, 연출력 이런 꿈이 조금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요. 그리고 3학년 때쯤에는 이제 본인들이 두 번째 해보면서 그동안 2학년 때 첫 경험했던 때 본인들이 자기들의 장점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연출력이 있다든지 내가 의상에 나보다 감각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무용의 전문화를 본인들이 시켜서 세미나를 해서 역할을 맡아서 창작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학년에는 본인이 솔리스트로 성장할 수 있게끔 이제 졸업 공연을 이렇게 이제 저희 과에서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목의 자체가 요즘은 이제 많이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정말 말씀대로 다 무용만 시켰는데 요즘은 과목 자체에도 무용 기획이라는 거, 예술론이라는 이론 과목들을 조금 포함해서 학생들의 그런 궁금증들을 조금 해소해 나가고 있는 소극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대답이 있을까요? 네네. 시공을 끝내라는 뜻이니까 잘하셨습니다.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토론하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네. 다른 부분은 하나 이제 일용 단장님께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저희 나라는 최고의 무용수들이 많이 배출해 있는 한국 무용계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무용 대중화를 이루지 못했다라고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무용 대중화가 잘 돼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무용 대중화를 위하여 많이 힘쓰고 계신 그 김길림 단장님은 지금 현재 그 각각의 지역에서 훌륭한 무용수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 무용수들이 이제 생활을 알바나 뭐 그런 걸 이제 해서 생활을 하고 가끔 이제 프로젝트 무용단처럼 뭉쳐서 이제 공연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활이 너무나 불안정한데 아까 이제 또 유영수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16명의 그 사대보험을 주고 그렇게까지 이끌었던 그 노하우를 갖다가 이 프로젝트 농단을 움직이고 있는 그 친구들에게 얘기를 해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노하우는 함부로 가르쳐 줄 수가 없는 농담이고요. 저희 YG 발레단이 13년이 됐습니다. 13년이 됐는데,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아무 도움 없이 처음에 열악하게 시작을 했는데, 초기에 이제 공연도 많이 없었고요. 단원 하나가, 아까 김선정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냥 연습 끝나고 같이 밥 먹는 자리에서 5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매달. 그런 얘기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발레단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명 월급이 주기 시작했는데 무용수가 아니라 기획자, 우리 YG 발레단의 기획팀을 한 명을 뽑아서 그 친구한테 월급을 주면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앞으로 당신이 열심히 일해서 우리 무용수들 5명, 10명의 월급을 만들어내야 됩니다라고 요구를 했고 같이 밤새면서 작업을 많이 했고요. 한국에서 예술단체가, 특히 무용단체가 재정을 확보하는 것은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제일 좋은 게 발로 뛰는 거예요. 저는 1년에 한 달 반 정도를 지방극장을 차로 운전해서 하루에 300km에서 500km 운전을 하고 한 달간을 다닙니다. 그래서 다 만나요. 만나서 우리 작품 소개하고 우리 작품 그냥 우스갯소리로 사달라고 여기서 공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YG 발레단 월급 줄 수 있는 그 제일 큰 힘이 지금 지역에 저희가 초청을 받아서 하는 초청료로 지금 단원들 월급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또 질문 말씀하시죠. 전북예청의 부회장 최명현입니다. 오늘 전라북도 모의용역대에서
무용수 일자리 창출 방안 이 제목을 이렇게 적어서 상당히 호기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사실은 참석을 해봤는데 우리 영광 회장님께서 아주 시의적절한 제목을 잡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전주 예총 회장도 4년간 12년간을 하고 이렇게 지금 현재 도예총에 도움을 받고 있는데 오늘 그 심포지움 주제가 비단 이 무용협회만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요즘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또 중소기업을 위한 뭐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 대단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 플러스 우리 예술인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아쉬움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런 차에 지금 무용협회에서 일자리 창출 방안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오늘 종합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서 정말 이런 자리가 꼭 필요하구나 이라는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장르별로 이것이 합동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장선혜 교수님께서 생활 밀착형 그런 그 무용을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정말 공감 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 전문 예술인 가지고만 살기가 팍팍한데 사실은 무용의 대중화라든가 무용의 그 생활화라든가 이런 것들 요즘에 각 동사무실에 보면 각종 댄스가 아주 많아요. 그런데 그런데 가보면 사람들이 북적대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수준이 여기 미치지는 못하지만 우리 무용인들도 어떻게 하면 정말 일자리를 찾아서 자기의 전문성을 확보해 가는가. 아까 우리 김선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마음에 닿는 거가 꼭 무용 전문가로만 가려고 하지 말고 교육자로도 기획 감독 그런 데로도 가는 방향을 생각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참 마음에 닿는 것 같고요. 오늘 그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 보면서 이 자리가 정말 필요한 자리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장선희 교수님께 마지막 한마디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용을 그 국제 교류화 시킨다고 하는데 우리 그런 통계가 나온 거 있습니까? 우리 한국 무용을 외국에 그 수출하는 그런 좀 사례가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그건 사실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통계학적인 거는 모르겠고요. 대략적인 활동상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국제 해외 활동 단체들을 받아서 이제 전문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사실상 이 질문 앞에 두 가지만 제가 설명하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전문 무용수 센터라고 하는 게 지금 국립으로 우리 국가적으로서도 지금 현재 그 설립 추진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옆에 우리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용수라고 하는 어떤 그 딱 정해진 카테고리잖아요. 춤을 춰야 되는 한국무용이 됐든 현대무용이 됐든. 근데 저는 여기 무용인 탈출이라고 해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용 예술인 센터라고 하는 말을 살짝 보면 같은 말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용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을 일컬는 말입니다. 거기는 무용 의상을 담당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장을 담당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기획, 그 다음에 또 경영, 행정 이런 모든 분들을 제가 했는 말씀이고요. 마인드 부분에 대해서 아까 거기 그 질문하신 부분에 가는 건 뭐냐면 국가적 차원에서 뭔가 바꿔주고 도 차원에서 바꿔주고 교육의 교과서가 바꾸고 그럼 이게 제가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이 시점 글쎄 저희 세대 밑에가 또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여기서 또 이런 토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부터 바꿔야 된다. 나부터 바꿔야 된다. 나부터.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뭐 때문에 못하고 뭐 때문에 못하고가 아니라 첫째는 나부터 마인드를 바꾸고 나부터 발로 뛰고 아까 우리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국을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어떤 그런 것들이 스스로의 마인드를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포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해외 일자리 장출 부분도 제가 해외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아까 시간 관계상 잠깐 얘기를 하다 말아서 그 어떤 해소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예산 여기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성업 쪽 계신 분이. 없다고 하시는데요. 물론 뭐 기재부나 복지 예산에 비하면 정말 적습니다. 그런데 천문학적인 숫자의 예산이 저희 나라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여기 뭐 최무현 우리 회장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면 그 예산 누가 씁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지도 있는 사람들 거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스스로 나도 할 수 있어. 저 사람도 할 수 있어. 정말 능력 있는 개인적 역량이 있는 분들이 아까 우리 단장님처럼 협업해서 협동조합 만들고 뭐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각 대학에는 창업보육센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무용 관련 창업보육센터 기획해서 거기에 창업관을 두드리는 분들은 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딱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무용 전공을 하신 분이 무용 의상과 무용 공연을 해서 올렸는데 전주대학교에다가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좀 했는데 그 다음에는 지원이 안 돼서 이게 끊기고 그러니까 처음 지원을 받았으면 자생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 지원에 의존하다 보면 도태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수 무용만 무용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아까 그 다른 분들이 다 종합하신 말씀드리면 무용수는 무용수의 길을 가는 거고 무용인이라면 무용과 관련된 모든 전반적인 걸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는 특히나 전라북도는 해외 경쟁력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판소리, 기악, 장구, 또 무용, 또 발레가 생각보다 굉장히 발전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 학교 다닐 때, 제가 가르칠 때는 한국무용 학원이 10개 중에 8개였는데 지금 10개 중에 8, 9개는 외국무용 학원인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안 내지만 그렇게 다니면서 봐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거는 동네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내가 인정받고 또 내가 활동하게 되면 그 동네가 조금 커져서 옆 동네로 가는 거고 그 옆 동네가 좀 커지면 다른 도시로 가는 거고 그 다른 도시에서 또 인정을 받으면 수도권으로 올라가서 공연을 하게 되고 수도권에서 또 하게 되면 해외 국제교류재단이나 이런 데 많은 재단들에서 폴이 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광수 선생님 아주 유명하신 분이지만 나이가 연세가 많이 되셨기 때문에 사실 초청 잘 안 하시려고 해요. 근데 그분 공연을 보면 여기저기서 초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노력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을 이런 자리들이 나눠서 공유하고 그리고 서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의논해서 저기를 해가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무용인들의 일자리 창출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샘포지움 이렇게 준비하면서 10년 전과는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서로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교육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왔다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 전력 시대예요. 과연 무용을 계속할까요? 이렇게 전면이 안 돼 있는데 무용을 계속할까요? 발레든 한국무용이든 현대무용이든 교육의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발 좀 달리 와야 되죠. 일자리 잘 받아야지 되죠. 제가 88년도에 일본 연수 갔을 때 딱 느낀 거예요. 우리 스스로 두 가지 직업을 가져야 됩니다. 저 대리운전 자격증 갖고 있어요. 언젠가 대학교 그만두면 그 일을 다 취해야 되죠. 무용 여러분이 계속 하고 싶으면 한 가지 일을 더 하셔야 돼요. 100세 시대입니다. 그들은 절대 무대에 안 서는 거 합니다. 저녁 시간 5시 이후에 연습장에서 만나서 해요. 우리는 너무 보호받고 있어요. 국가로부터. 그리고 우리 스스로 노력하지 않았어요. 대학이 가장 심하게 바뀌어야죠.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많은 무용인들이 갈망하는 게 뭐예요? 아까 복지 얘기하셨죠? 어저께 정부에서 발표했어요. 오염 연금에 예술가 가입시키겠다. 34만 명. 그런데
무용인들이 예술복지위원회에 가입한 사람은 2283명이에요. 2283명. 저희 YG발레를 다음에 여기 가입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들 9개월만 보험금 내면 자기 보험금의 50%를 실업수당으로 받는다고 정부에서 어저께 발표했어요. 스스로 노력하는 자한테 줍니다. 영양사 자격증 징빙돼서 받았어요. 지금 영양사 자격증 받은 사람들 리베이트 때문에 80여 명이 구속수감이 돼요. 주면 잘 써야죠. 태권도 절대 유치원에서 못 가르칩니다. 유아원에서 못 가르칩니다. 태권도 학원에서만 가르쳐요. 스스로를 챙긴 거죠. 김원영이라고 하는 알려주시기위원회 지금 들어가셨지만 여러분 올해 동계올림픽 잘 아시죠? 거기에 개막식 성화를 누가 했죠? 김연아. 아들 배웠어요. 어렸을 때. 무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요. 개막식 때 누가 움직여서 움직였어요? 무용하는 사람들이 다 했어요. 근데 결국 마지막에 춘행전은 누가 쳐요? 이한이가 쳐요. 그걸 뭘 의미하죠? 우리가 노력했나요? 대중경기 스타를 통해서 그 친구가 고등학교 나왔고 서울대학과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자성하자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그런 자분이나 발제반분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여기 와 계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이 심포지움을 마치고 가실까요? 우리 무용이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스스로